안녕하세요. 쌤들에게 통하는 IT다. 줄여서 쌤통이다의 나라따공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는 데가 많죠. 그런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요구가 많아 학교 선생님들마다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줌, 구글 미트, MS 팀즈 등 여러 툴 중에서 초등학교에는 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도 줌을 추천드렸고 줌을 위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줌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하기 1탄으로 회원가입, 설치, 그리고 간단하게 시작과 종료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정이나 활용 또는 문제 해결 방법 등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에서 ZOOM, 줌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또는 주소창에 goom.us 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줌은 페이 솔루션이다 보니 학교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편의상 선생님들을 위한 용어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혹시 영어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장 하단의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여시는 분이니까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학생들은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만 선생님과 학생 모두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전용 프로그램은 꼭 설치해야 합니다. PC에서의 설치 프로그램은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상단 솔루션, 회의 및 대화 클릭하고 조금 내려보면 중간쯤 회의 솔루션을 현대화하세요 라는 글 중간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또는 줌 홈페이지 어디서든 가장 하단부에 조그만 글씨로 다운로드 회의 클라이언트를 클릭한 후 역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줌 인스톨러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저희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니까 무료가입을 누르겠습니다. 일반 무료가입인 경우에 1대1 대화는 무제한이지만 3사람 이상 함께 화상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40분까지만 지속됩니다. 초등이야 40분 안에 어찌어찌 끝난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그 이상의 수업에서는 40분으로는 모자르죠. 다행히 교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풀어줘서 교직원 메일 주소로만 가입을 하면 시간 제한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G 스윗 계정이 있는 경우에 구글로 로그인을 눌러 G 스윗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되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공직자 통합 메일을 모두 가입하라는 권고가 있었죠. 그때 모두들 가입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업무 포털에 로그인 하셔서 왼쪽 상단에 공직자 통합 메일로 들어갑니다. 교육용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단 왼쪽에 메일 주소가 보이는데 보통은 업무 포털 아이디로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주소가 블라블라블라 korea.kr로 끝납니다. 저희는 이 주소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창은 잠깐 닫지 마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동의, 업무용 메일 주소에 아까 korea.kr로 끝나는 메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확인 링크가 아까 공직자 통합 메일에 도착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창을 닫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확인. 로그인하면 설정 페이지부터 보이는데요. 오늘은 시작하고 끝내는 게 목적이니까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줌 클라이언트로 넘어갈게요. 새 회의를 눌러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참가를 눌러 다른 사람의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어느 시점에 예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화면 공유 링크와 함께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새 회의를 누를게요. 그러면 카메라가 뜨면서
오디오 연결이란 창이 뜹니다. 처음이니까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눌러서 내 스피커와 마이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끝나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면 수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1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학생들을 초대해야 되겠죠? 초대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마우스를 화면에 갖다 대면 왼쪽 상단에 느낌표와 초록색 방패 아이콘이 보이죠. 느낌표를 클릭하면 여러 글자들이 보이는데, 맨 위에 굵은 글자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현재 수업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선생님들의 성함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바꾸는 게 좋겠죠. 다음, 아래 회의 아이디 옆에 11자리의 숫자가 보이죠? 바로 이 숫자가 학생들을 초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11자리의 숫자를 알려주고 맨 처음에 보였던 클라이언트 회의 참가를 눌러 회의 아이디에 이 11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바로 아래의 암호를 함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아이디와 암호는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수업을 만들 때마다 랜덤하게 설정되거든요. 물론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초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아래에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뿌려주는 겁니다. 이 링크에는 암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뿌리신 링크를 타고 입장만 하면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툴보다 줌을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채팅방에 뿌려주면 학생들이 링크를 타고 비밀번호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갤럭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줌을 검색합니다. 가장 상단에 줌 클라우드 미팅스를 클릭하는데 아이콘이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카메라 모양입니다. 설치를 누를게요. 학생들은 가입하지 않고 바로 회의 참가를 눌러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아이디에는 아까 11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아래 이름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선 아무 이름으로나 적을게요. 비밀번호 역시 아까 얘기했던 창에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물론 아까 선생님들께서 뿌리셨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권한을 수락하면 잠깐 대기실 화면이 보이죠. 이때 선생님의 화면에서는 대기실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수락을 눌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스마트폰의 화면에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고 조그맣게 자신의 카메라에 비친 비디오도 보입니다. 학생도 들어왔으니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마우스를 화면에 가져다 대면 하단에 메뉴가 보이죠. 오디오나 마이크의 선택 또는 온, 오프는 왼쪽 하단에서 합니다. 참가자를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열리는데 현재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의 명단이 보입니다.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 닫거나 팝업으로 새 창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참가 학생이 많은 경우 팝업으로 띄워놓으면 보기가 편하고요. 점 3개를 눌러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채팅창은 말 그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인데 받는 사람을 모두로 설정하면 학생 전체에게,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 특정 학생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역시 파일도 보낼 수 있는데 클라우드 내에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보면 참가자들이 채팅할 수 있는 상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수업 중에 수업을 듣지 않고 채팅하면서 딴짓을 막아도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아무튼 수업 중, 줌을 이용한 수업 중에서는 채팅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공유는 현재 카메라 말고 학생들에게 다른 수업 자료를 보여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수업을 하는 중인데 동영상 자료 또는 PPT 자료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화면 공유를 누르면 현재 열려있는 모든 창들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공유를 누르면 돼요. 이때 아래의 컴퓨터 소리 공유와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으로 최적화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클릭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한 초록색 창들이 뜨면서 우리가 공유하고자 했던 영상이 보이죠? 이 초록색 틀 안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뿌려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상단에 화면 공유 중입니다 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뉴가 보이는데, 새로 공유를 눌러 다른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잠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 작성을 누르면 공유 메뉴 아래에 주석 메뉴가 하나 더 뜨는데, 이를 이용해서 판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서한 내용을 그림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점 3개를 누르면 다른 메뉴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이고, 이 중에서 아까 공유 시작하자마자 사라졌던 비디오를 다시 띄우기 위해서 비디오 패널 보이기를 누르면 아까 비디오가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림이나 PDF 파일로 저장하는 영역에 비디오가 들어오면 함께 저장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아래의 공유 중지를 누르면 화면 공유가 중지되고 처음에 비디오 공유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기록은 지금 수업 중인 화면을 영상과 음성 파일로 남기는 기능인데요. 음성과 영상이 하나로 저장된 영상 파일도 저장이 되고 음성 파일만 따로 저장도 됩니다. 그리고 각 참가자의 음성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설정에서 수정해줘야 합니다. 반응의 이모티콘을 누르면 각 참가자 화면에 이모티콘이 뜨는데, 학생들이 발표한 경우에 격려, 동의의 의미로 사용하셔도 좋고 학생들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오른쪽 하단의 종료를 누르는데, 아래 회의 나가기를 누르면 선생님만 퇴장하게 돼요. 근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 퇴장 후에 학생들끼리 복습하거나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등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모두의 회의 종료를 눌러 수업방 자체를 아예 끝내서 선생님 포함 학생들도 내보내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줌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의 전부입니다. 줌 홈페이지 홍보 문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줌 사용 방법을 묻는 사람이 없다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게 전부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IT에 능숙한 분들이라면 여기저기 만져가면서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고요. 혹 능숙하지 못한 분들도 한 번 정도 듣고 실제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줌을 이용한 수업을 계획하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